이 미군의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비록 공해상이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을 놓고 파장은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사전에 조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무력 시위가 갖는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환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미국 단독으로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직전에 이런 대북 무력 시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24일 날 새벽 5시쯤에 이용호 외무상의 연설이 있었죠. 일단 괌에서 비완비 랜서가 이륙을 했고, 그리고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15C 전투기들이 이륙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략폭격기 2대가 출동을 했고 이를 호위하는 전투기 6대라고 했는데 미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비완비 랜서가 갖는 의미는 생긴 것이 백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고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이요. 이번 미군의 전투기들, 전폭기들 이 출격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우방국인 일본과도 협조 없이 단독으로 작전에 임했다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파장이 일었다라는 부분은 오키나와나 괌에서 제주도 남방 상공으로 들어오려면 대한민국 카디즈라고 부르는 방공식별구역 내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디즈로 부르는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과거의 전례로 보면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보면은 우리 공군이 호위를 하거나 합동 훈련을 했고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 미군 단독으로 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파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미 당국은 규모, 비행 경로 이런 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새벽에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무력 시위를 벌였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관련 사진을 몇 장을 공개를 했는데 공중급유 사진이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공중급유를 받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최소 5시간 이상 비행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갖는 어떤 정세적 의미를 보면은 최악의 경우 독자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 옵션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전략자산이 전개할 경우 우리 한국과 일본도 우방국과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신속히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군소식단에 들으면 최근에 이제 군사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한 300여 가지 이상 된다 이런 것이 군 일부의 의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군사 옵션으로 경고의 의미가 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 미군이 이번 대북 무력 시위를 하면서 NLL 이 북방 한계선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NLL과 항공작전은 별개의 의미다. 그걸 같은 연장선상에 본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다나 화이트라고 미 국방부 수석대변입니다. 여성인데 그 입장문을 내놨었어요. 이번 훈련은 21세기 들어서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서 이번이 비무장지대 DMZ라고 표현했습니다. DMZ에서 가장 멀리 북쪽으로 나간 비행이었다. 이 부분을 아마 굳이 어떤 개념상의 동해 북방 한계선으로 보면 이걸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말씀드렸다시피 해상 경계선과 항공작전의 부분을 연결시켜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굳이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면 NLL을 넘어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사실 NLL의 북한 영해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각이 상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영해가 12해리 정도 되는데 북한이 동해안에 지대공 대공 미사일을 상당히 많이 배치해 놓고 있는 걸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소련에서 전달받은 SA-5 대공 미사일인데
이것이 사거리가 한 250km 됩니다. 이 사거리 밖으로 비행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론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북쪽으로는 상당히 올라가서 다시 회항을 해서 괌으로 되돌아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북쪽으로 상당히 간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이 그렇다면 이 과거에요. 북한 인근 수역에서 이렇게 가깝게 해서 독자적인 무력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까? 냉전 치하일 때 두어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68년 1월 23일 날 미 정부한 푸에블로가 납북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틀 전에 그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 83명의 승무원 중에 1명이 사망하고 82명을 납치해 갔었는데 그때 미국이 그 미국 승조원들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네. 그 요크타우너라고 불리는 구축함도 동원됐고요. 잠수함 6척 그리고 항공모함이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B-52 당시에는 B-52 전략 폭격기가 가장 최신형이었는데 이거 수척이 무력 시위를 공해상에서 영공을 했고요. 그리고 1976년 우리가 잘 아는 8.18 도끼만홍 때도 비슷한 유형의 대북 독자 무력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약간 경우가 좀 다른 케이스인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 초기에 2003년 3월 2일이었는데 일본 아오모리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찰기가 역시 북한 동해상 인근에서 정찰 비행을 했는데 미그 29기, 미그 23기와 조우를 해서 일촉즉발까지 간 상황이 그 나중에 미군 비밀 해제 문건에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한국과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부인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 과거를 살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무력 시위라고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례적인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요. 북한이 또 도발을 하겠느냐 이렇게 가능성을 좀 전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대강 말의 그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연일 이제 주민들을 동원해서 반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연일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 여러 가지 과거에 빌려볼 때는 도발 명분이란 상징적인 날이 몇 개 있습니다. 한 서너 개가 되는데 당장 10월 8일 날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이고요. 10월 9일 날 북한의 1차 핵실험이 11주년,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2주년 기념이 있고요. 12일, 이 17년 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중에 수교까지 가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있고요. 그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일련의 도발 형태가 기술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핵무력 완성에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재진입 기술 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최근에 이야기했던 핵무력 완성 마지막 단계 종착역에 왔다. 종착 단계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로도 추후 도발 가능성은 늘 남아있다. 이렇게 현재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군의 독자적 대북 무력 시위에 대해서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 김주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